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싶은 그런 채권을 정보를 넣어가지고 이런 수익률 계산을 해서 뭔가 계획을 짤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여자유시장 투동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채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채권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얘기를 한 게 막바지에 거의 다 왔죠. 채권 사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습도 해봤고, 그리고 어떤 채권을 살 건지, 채권의 특성은 뭔지, 채권의 종류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채권 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 요건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 책에 나온 대로 그대로 공식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줄줄줄줄 얘기를 할 거면은 못하러 영상을 찍겠어요. 이거를 소화시킬 수 있게끔 쉽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뭔가 영상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또 가끔씩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뭔가 뭘 빼먹고 얘기를 한다든지 크게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근데 뭔가 오해가 생길 것 같으면 알아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세요. 이런 유튜브 영상 몇 개 갖고 채권 투자를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각 잡고 강의를 딱 들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목차대로 차례차례 학습을 하는 거 아니면은 좀 크게 본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보시고, 그걸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하려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거를 앉아서 진드거니 보는 사람도 사실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생활에 이렇게 녹아내는, 조금 이해가 쉽게끔 좀 러프하게 찍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도 가끔씩 이렇게 막 깊게 파고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이제 채권의 가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은 가치 평가라는 거는 크게 생각해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절대 가치와 상대 가치가 있죠. 절대 가치는 어떠한 대상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나 림 같은 그런 절대 가치 평가 방법이 있어요. 이 DCF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이 영구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에 벌어들일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로 할인해가지고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가지고 그렇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 림도 비슷해요. 자녀이익 모델 방식도 기업의 가치를 할인율과 자기자본 이익률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절대 가치라고 하고, 이제 상대 가치는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고 SK 하이닉스가 있어요. 같이 반도체로 이렇게 수익을 얻는 그런 기업이죠. 그런 기업을 상대로 했을 때 기업의 규모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잖아요. 근데 단지 섹터가 비슷하다는 거, 얘네 둘을 비교하려면은 어떤 특정한 특징을 뽑아야겠죠. 그게 상대가치 평가의 메커니즘인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이제 퍼 같은 거 있겠죠. PER, PBR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가총액을 단기순이익으로 나눠가지고 이 기업은 몇 퍼다, 저 기업은 몇 퍼다. 그러니까 낮은 퍼를 가진 그런 기업을 사는 게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미래에 오르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로 주식을 사고 그런 방법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가치 평가법과 상대가치 평가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간단히 얘기했던 거고,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채권이죠. 채권도 똑같이 절대 가치와 상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채권도 똑같이 절대 가치와 상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가치는 이 채권이 가진 고유의 가치가 얼마인지 이건 거고, 상대 가치는 이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걸로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상대 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 만기 수익률을 토대로 어떤 채권들끼리의 잔존 기간이나 신용 등급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상대 가치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얘기를 해드리면, 절대가치 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채권은 미래 가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채권을 산다는 거는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을 권리를 산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채권을 제가 샀어요. $1,000 주고 이런 채권을 샀는데 9%의 표면 이율을 가진 그런 채권이에요. 그런 채권을 $1,000에 샀으면은 이런 쿠폰이 있어요. 지금은 전자거래 다 하지만 예전에 이런 쿠폰이 있었죠. 그래서 이 쿠폰을 하나씩 띄어서 주면은 여기에 적혀 있는 $45를 이렇게 주는 거죠. 만약에 이 채권을 제가 오늘 샀는데 내일이 이자를 주는 날이에요. 이자를 일정 기간별로 주니까 만약에 내일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1,000를 내고 내일 $45를 받고요.
그리고 뭐 6개월 뒤에 45달러를 받고, 그리고 6개월 뒤에 45달러를 받고, 또 6개월 뒤에 뭐 45달러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오늘의 45달러와 내일 45달러와 6개월 뒤에 45달러와 1년 뒤에 45달러는 각각 가치가 다를 거예요. 오늘 45달러 받을래? 내일 45달러 받을래? 하면은 당연히 오늘 받을게 라고 얘기를 하고, 6개월 뒤에 45달러 받을래? 1년 뒤에 45달러 받을래? 하면은 상식적으로 6개월 뒤에 받을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현재의 가치는 미래의 가치보다 항상 높을 수밖에 없죠. 예. 같은 금액이라면 오늘 받을래? 내일 받을래? 하면은 오늘 받는 게 나을 거예요. 말만 따라 오늘 받아서 파킹 통장에 넣어놓으면은 내일 받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자산을 굴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의 절대 가치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이 가능해요. 계산이 가능하고, 이 상대 가치는 채권의 이 만기 수익률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기 수익률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만기 수익률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 만기 수익률은 이렇게 정의해요. 현재 가격에 내재된 채권의 수익률, 그리고 채권을 현재 가격에 매입해서 만기일까지 보유했을 때 얻게 되는 단일 수익률, 그리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현재 채권 가격을 일치시키는 할인율, 이렇게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 들으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몰라요. 그래서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 예,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시트를 갖고 왔는데, 일단은 이거 갖고서 좀 한번 해봐야 돼요. 해보면 됩니다. 이거는 삼성증권의 장외채권 시장의 목록인데, HD 현대케미칼 4-1 이 채권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절대가치 평가나 상대가치 평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간단하게 해볼 건데, 뭐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해도 되지만 좀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적어 놓은 걸 갖고 올게요. 이게 HD 현대케미칼 4-1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액면 금액은 10,000원이고 발행일은 22년 1월 27일, 만기일은 25년 1월 27일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보면은 이거 한번 눌러보면 다 나와요. 여기 만기일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은 발행일 22년 1월 27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자는 1년에 4번 줘요. 3개월 단위로 4번 주는 거고, 표면 이자율은 3.210%, 그리고 잔존기간은 자동 계산되는데 매수일은 23년 5월 19일이에요. 1년 8개월 8일이 남은 그런 채권이죠. 그래서 채권 시장가는 현재 9,805원으로 알고 있어요. 보면은 9,805원 9,805원이고 이게 만기 수익률이에요. 4.534%. 이게 만기 수익률인데, 이 만기 수익률을 이제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9,805원에 이 채권을 샀어요. 만원짜리를. 근데 연 3.21%로 해서 4번에 걸쳐서 이자를 준대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현금 흐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내가 5월 19일 날 이 채권을 샀다. 그러면은 매수 후에 첫 이자가 발생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게 7월 27일이에요. 그럼 7월 27일에 내가 80.25원을 받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3.21%를 4로 나눈 거니까 80.25원을 받고, 그 다음에 10월 27일 날 또 80원 정도 받고, 내년 1월에 80원 받고, 또 이게 80원씩 쭉 받을 거예요. 그래서 총 이렇게 7번을 받게 되는데, 7월 27일 날 받은 80원이 현재 가치로 얼마인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얼마냐?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79.57원이에요. 왜 79.57원이냐면은 이 만기 수익률 공식이 있어요. 이 만기 수익률 공식대로 계산을 하면은 4.534%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4.534%. 그래서 이 미래의 가치를 계산을 해 놓은 게 이제 여기 채권 가격의 가치예요. 9,805원. 4.534%면은 9,805원이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만기 수익률이 4%다 하면은 이 채권의 가격은 9,891원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영상에서 뭐 기준금리가 내리면은 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이거는 기준금리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시장 수익률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렸었는데, 당연한 소리예요. 당연한 소리입니다. 만기 수익률이 떨어져야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떨어진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시장금리는 이렇게 다 형성이 돼 있어요.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이렇게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기 수익률을 이렇게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야지 되는 건데, 이게 일드 커브가 단기채와 장기채가 별 차이가 없으니까 기준금리가 떨어져도 장기채의 만기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겠냐.
그런 거를 따져보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갖고서 어쨌든 우리가 기준을 세우긴 세워야 되니까 이 시장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본 거예요. 잡아본 건데 만기 수익률에 대해서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그거를 시장 수익률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좀 이해도 되고 답답할 때도 있고 이거를 더 이렇게 또 세밀하게 얘기해야 되나 뭐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만기 수익률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채권은 내가 오늘 산다면은 9,805원의 가치를 갖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채권의 절대 가치는 9,805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물론 이 만기 수익률이 변동이 있으면은 절대 가치는 좀 달라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투자금을 9,805원이고 매도가가 10,000원이고 이표 수입은 562원입니다. 이 가격을 다 더하면은 여기 보면은 562원이에요. 561.75인데 이것도 뭐 뒤로 빼면은 뭐 7호라고 나오겠죠. 이표 수입은 이렇게 되고 이 과표 대상을 계산을 한 다음에 세금을 빼주면은 세후 투자 수익률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세후 투자 수익률은 4.42%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 3년물이 보면은 뭐 21년 6월물, 20년 3월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3년물이라도 잔존 기간이 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기 수익률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서 만기 수익률이 더 높은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투자자한테 중요한 거는 사실 세후 투자 수익률이에요. 이 만기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거든요. 이 만기 수익률은 이름이 되게 많아요. 내부 수익률, 시장 수익률, 요구 수익률, 할인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만기 수익률보다는 세후 투자 수익률을 보는 게 저는 투자하는 데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만기 수익률은 말 그대로 내부 수익률이기 때문에 내가 이 채권을 사면은 4.5%씩 계속 먹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부 수익률하고는 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 내부 수익률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제가 제 방식대로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어떤 거에다 투자를 한다고 해요. 제가 90원을 투자했는데 1년 뒤에 30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30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60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투자는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얻은 총 수입은 30원이에요. 30원인데 이걸 내부 수익률로 계산을 하면은 13.94%예요. 13.94%. 아까 만기 수익률을 뭐라고 했냐면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현재 채권 가격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내부 수익률을 구하면은 13.94%가 됩니다. 13.94%가 되는데 이거를 연 수익률로 바꾸면은 11.11%가 돼요. 11.11%. 왜냐면 초기 투자 90원 했고 1년 차에 90원에 11%, 그 다음에 2년 차에 90원에 11% 해서 이렇게 받게 돼서 총 수입은 30원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하고 이 연 수익률하고는 좀 얘기가 다른 거예요.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채권의 이표 수익률이 높으면은 내부 수익률보다 이 세후 투자 수익률이 낮게 나와요. 낮게 나오는데 근데 국채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게요. 제가 90원을 투자를 했는데 천년도에 마이너스 30원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2년 차에 90원 이득을 봤어요. 그리고 3년 차에 60원 이득을 봤어요. 그러면은 총 수익은 30원이에요. 근데 내부 수익률이 바뀌었죠. 아까 13%였는데. 하지만 연 수익률은 바뀌지 않아요. 총 수익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연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내부 수익률은 연 수익률하고 좀 다르다. 세후 수익률하고 좀 다르다.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뭐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라기보다는 현재 가격에 내재된 채권의 수익률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세후 투자 수익률을 갖고서 이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뭐 개인 투자자니까 중요한 건 만기 수익률보다는 이 세후 투자 수익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에 제가 국고채 한번 계산했던 건데 이렇게 수익률 계산이 세후 투자 수익률이 만기 수익률보다 이렇게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왜냐? 채권의 시장가가 낮으니까. 표면 이자율이 1.5%밖에 안 되고 채권의 시장가는 이 만기 수익률에 맞춰서 6,755원이라 이 세후 투자 수익률이 더 높은 이런 좀 괴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만기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싶은 그런 채권을 정보를 넣어가지고 이런 수익률 계산을 해서 뭔가 계획을 짤 수 있겠죠. 유튜브 멤버십 분들은 카페에서 저한테 쪽지를 주시면은 이거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메일 적어서 쪽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를 조금 요약을 해보면은 채권도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더라. 주식처럼 절대 가치와 상대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채권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을 하는 건 절대 가치고, 그거를 토대로 같은 잔존 기간을 가진 혹은 같은 신용 등급을 가진 채권들끼리 비교를 해서 이제 가격을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만기 수익률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만기 수익률을 토대로 현재의 시장가가 얼마인지, 세후 투자 수익률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으면은 좀 더 용이하다. 뭐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직접 이런 거를 계산을 해보고 스스로 매수를 해보고 뭐 이래야지 좀 빨리 습득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너무 어렵게 얘기한 것 같아서 좀 찝찝하긴 한데, 좀 많은 내용을 다루려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쪼개서 얘기를 할 필요도 좀 있다고 느껴봅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